자, 다음은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 승계. 특히 이 제재사유 승계는 고시에서도 변호사 시험 또는 사법시험, 행시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A급 주제예요. A급.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도 택시 면허에 대해서 영업양도가 나와요. 영업을 양도하는 자를 양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얘를 양수인이라고 부릅니다. 논리적 전제로서 이 사람들은 영업양도를 해요. 즉 만약에 양도인이 갑이라고 보고 양수인이 을이라고 본다면 양도인이 일단 허가를 받은 자죠. 허가를 통한 일정한 영업자의 지위가 있습니다. 허가를 통한 영업자의 법적 지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법적 지위를 갑으로부터 을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영업양도는 사법행위입니다. 얘는 사법행위예요. 즉 상법에 의해서 영업양도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보세요. 보통은 양도인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거 보면은 주유소 영업 허가를 받았어요. 갑이. 그런데 여기서 위반행위를 합니다. 유사 휘발유를 섞어서 판다든가 그런 위반행위를 해서 영업정지를 맞아요. 근데 한 2번 맞았네? 세 번째 걸리면 삼진 아웃제, 그 음주운전처럼 세 번째 가면 가중처벌이 돼요. 보통은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두 번째보다 세 번째 이렇게 가중적 제재처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영업양도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때 잘 보세요. 이미 갑이 위반행위를 합니다. 그 위반행위가 적발됐어요. 단속공무원에서 적발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재처분이 나왔어요. 제재처분이 나온 이후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이때 제재처분으로 인한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왜냐하면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이런 영업자의 법적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거든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말은 뭐냐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의 개별적 권리 의무에 관해서 이전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영업양도가 이루어지고 이런 영업양도에 대해서 행정청에 신고를 하거나 또는 신청을 통해서 인가를 받으면 갑의 양도인으로서의 갑의 영업자의 법적 지위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법적 지위에 들어있는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다 넘어가요. 이걸 포괄적 승계라고 부르죠. 그러면 갑이 위반 행위를 하고 적발이 돼서 제재처분을 받았다면 이 제재처분의 법적 효과는 이미 갑의 영업자 지위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법적 지위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법적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제재처분에 따른 효과도 당연히 승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갑이 위반을 했어요. 그런데 영업양도를 해버리는 거야. 영업양도 이후에 을이 즉 양수인이 영업을 하던 중 발각이 돼서 제재처분이 나오면 이때의 제재처분은 잘 보세요. 이때의 제재처분은 양도인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 처분이 가능한가 이런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재 사유의 승계입니다. 즉 뭐냐면 갑이 위반 행위를 했지만 갑은 아직 제재 처분을 안 받았어요. 그런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갑의 법적 지위가 포괄적으로 얘한테 넘어갔어요. 그러면 양수인 을은 양도인 갑의 법적 지위를 승계한 자가 됩니다. 계승한 자가 되는 거죠. 이때 갑의 법적 지위에 있는 공법상 권리 의무는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가 된다고 했죠. 포괄적으로 이전해요. 이전이 되면 상대방이 승계받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아직 권리의무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갑의 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까지도 승계가 되느냐. 그게 제재 사유의 승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제재 사유의 승계는 만약에 제재 처분이 가능하다. 즉 이게 바로 제재 사유의 승계인데 제재 사유의 승계를 긍정한다면 그러면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왜요? 가본 위반 행위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영업양도 해버릴 거 아니에요. 가중적 제재 처분을 면탈받기 위해서 가중적 제재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영업양도가 사실상 현실에서는 많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찰 쪽에 계시니까 이런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겠네요. 보통 이제 바지 사장을 세운다고 하죠. 바지 사장. 영업자 명의는 을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영업을 지배하는 게 갑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걸 우리가 보통 바지 사장 세운다고 하죠. 이런 바지 사장을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영업양도가 악용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바지 사장을 세울 때는 형식적으로 영업양도 한 것처럼 자기들끼리 서류를 꾸며냅니다. 이렇게 영업양도는 제재 처분을 면탈받기 위한, 면탈한다는 말은 이제 회피한다는 의미죠. 제재 처분을 면탈하기 위해서 영업양도가 악용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재 처분을 받은 효과뿐만 아니라 제재 사유까지도 승계시켜야 된다고 보는 견해가 얘가 판례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재 사유 승계를 긍정해버리면 선의의, 즉 갑의 위반 행위를 알지 못하는 선의의 양수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도 있겠죠. 이건 거래 안전에 반할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부정설도 있는 겁니다. 부정설은 제재 사유의 승계를 부정하는 견해는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거래 안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절충설도 있겠죠. 절충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에 관한 처분, 대인적 처분은 사람에 관한 거니까 이건 승계 안 되고, 대물적, 물건에 관한 제재 처분은 승계된다는 절충설도 있고, 악의 제3자에게는 승계되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 이런 절충설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게 공익이잖아요. 그래서 판례는 긍정설을 취합니다. 학자들은 이제 부정설을 취하고 싶은 거죠. 제재 처분의 효과의 승계라는 말은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양도인에게 제재 처분이 나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재 사유의 승계는 뭐냐면 양도인이 위반을 했지만 아직 양도인에게 제재 처분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대물적 허가, 물건에 관한 허가. 대물적 허가의 대표적인 것은 건축허가예요. 대인적 허가의 대표적인 건 운전면허겠죠. 아니, 효도 선물로 운전면허 따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엄마 아빠에게 선물이 가능해요? 대인적 처분은 사람의 인격적 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승계가 안 돼요. 대물적 허가는 승계가 되죠. 따라서 대물적 허가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관한 대인적 허가는 내가 의사면허를 동생한테 막 줄 수 있어요? 자격도 없는데? 따라서 영업양도와 관련해서 대물적 허가는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 양수가 가능해요. 그런데 대인적 허가는 사람에 관한 허가니까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혼합적 허가는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건 우리 폐기물 처리 허가가 있었죠. 양도가 가능하지만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령에 의해서 보통은 인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넘겨줄 수 있는 거죠. 판례에 따르면 영업양도의 인가, 보통 신청을 통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영업양도에 신고만 하는 되는 경우도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업양도의 인가 또는 신고는 허가자의 명의를 변경한다. 즉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양도인에 대한 허가가 철회가 되고, 후발적 사정이니까
양수인에 대해서 새로운 허가를 발령하는 그런 이중적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판례 키워드는 답안지에 쓰면 점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중요합니다.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양도 이전에 양도인에 대해 이미 제재처분이 있었어요. 이러한 제재 효과는 양도인의 법적 지위를 포괄하므로 양도인의 법적 지위에 포섭되어 있죠. 따라서 제재처분의 효과는 당연히 승계가 됩니다. 이게 타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타시험에서는요. 양도인이 이제 을이었어요. 양수인이 갑이었습니다. 양도인이 행정법규를 위반했어요. 그래서 과징금 부과처분이 나옵니다. 이런 과징금 부과처분이 나온 이후에 영업양도를 한 거예요. 이때 이미 제재처분이 나왔고 제재처분의 효과는 승계가 되죠. 승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양수인이 이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과를 승계했기 때문에 과징금 납부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강제 징수가 들어오겠죠. 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가 된다는 말은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면 결국 양수인은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과로서 과징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과징금 납부를 지체 연체하면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강제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는 웬만하면 인정되는 거죠. 영업양도 이전에 양도인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 영업양도 이후에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런 제재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리고 영업양도 이후에 양도인의 위반 사유가 적발돼서 양도인의 제재 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제재 사유의 승계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업양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제재 효과의 승계. 제재의 효과의 승계는 양도인의 위반 행위가 이미 적발됐고 처분까지 발령된 경우죠. 두 번째는 제재 절차의 승계입니다. 제재 절차의 승계는 적발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보통 적발 보고서를 올리죠. 그리고 제재 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적발된 이후에 제재 절차를 개시했는데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제재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영업양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차가 승계가 되는 겁니다. 제재 절차의 승계죠. 제재 절차의 승계입니다. 세 번째는 제재, 여기는 효과의 승계, 절차의 승계, 제재 사유의 승계. 사유의 승계에는 아예 양도인이 적발도 안 된 거예요. 영업 양도 이후에 적발된 겁니다. 즉 양수인이 영업하고 있는데 그때 비로소 적발된 거예요. 이런 세 가지가 있긴 하나 우리 판례는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제재 사유의 승계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제재 사유의 승계를 긍정할 것이냐 부정할 것이냐는 결국 양도인의 위반 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 처분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입니다. 자,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해서 명문 규정이 있다면 아무 논란이 없어요. 대표적인 거 한번 찾아볼까요?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제78조 1항. 여기 보면 제재 효과의 승계라고 되어 있어요. 제재 효과의 승계인데 제재 사유의 승계를 포함하는 걸로 해석됩니다.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 양도인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양도인의 위법 행위로 인한 제재 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겠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는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지위승계에서 이 지위는 법적 지위죠. 법적 지위에는 법률 효과로서 권리 의무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때의 의무에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뿐만 아니라 제재 사유까지 포함하는 걸로 볼 것이냐의 논란의 문제예요. 지위승계 규정의 양도인의 제재 효과뿐만 아니라 제재 사유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법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방금 본 것처럼 제재 사유 승계의 논리적 전제는 뭐다? 영업양도죠.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지위승계에 관해서 신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있어요. 이런 지위승계 규정은 양도인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인데 이 지위에 제재 처분 효과뿐만 아니라 제재 사유까지를 포함시킬 것인지 법 규정 해석의 문제라는 겁니다. 항상 법률을 우선시 삼는 게 좋아요. 이건 사례풀이의 기본인데 나중에 사례풀이에서 배울 겁니다. 학설은 제재 사유 승계를 긍정하는 거 이게 판례죠. 제재 사유 승계를 긍정한다면 제재 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영업양도를 어느 정도 봉쇄할 수 있을 겁니다. 지위승계 규정에 제재 사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견해입니다. 승계를 부정하면 영업양도가 책임 회피의 수단, 즉 제재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판례입니다. 부정설은 행정법규를 위반한 건 일신 전속적, 그 사람에게만 전속된 성격이 아니냐. 그래서 승계를 부정하는 견해인데 거래안전과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해서 학자들은 부정설로 많이 가요. 절충설은 대물적, 물건에 관한 제재 처분이면 승계를 긍정하고 대인적 처분일 때는 승계를 부정하는 견해입니다. 물론 그런 절충설뿐만 아니라 양수인이 악의일 때, 양도인의 위반 행위를 알았을 때는 악의일 때는 긍정, 선의일 때는 부정하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 판례는 최근 판례 표현이에요. 지위승계 규정은 양도인의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서 양도인이 제재 사유가 발생한 후 사업 양도, 이게 영업양도죠. 방법으로 제재 처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입법 목적이래. 이런 입법 목적을 생각한다면 긍정을 해야 되겠죠. 제재 사유의 승계를. 이때 지위승계란 양도인의 공법상 권리 의무 승계를 의미하고 양도인의 의무 위반에 따른 위법 상태의 승계도 포함된다. 여기서 위법 상태는 제재 처분을 받을 법적 책임까지를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 써있는 말은 상당히 어려운데 아주 최근에 판례 키워드예요. 자, 지위승계 규정은 제재 처분 면탈을 방지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승계가 긍정해야 돼요. 긍정을 취하게 되는 거죠. 또한 지위승계란 양도인의 공법상 권리 의무뿐만 아니라 양도인의 의무 위반에 따른 위법 상태의 승계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동그라미 친 키워드 꼭 기억하세요. 양수인은 선의 악의 뭐에 대한? 양도인의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선의 몰랐다, 악의 알았다. 선악을 불문하고 물적 자산과 그에 대한 사업자로서의 법적 책임까지도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물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허가 취소 등의 대물적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되고 대인적 처분은 승계되지 않는 걸로 봐야 될 겁니다. 수익적 처분의 취소 처리의 경우에는 이익형량 원칙 나중에 뒤에서 배워요. 적용돼야 되고 양수인에 대한 제재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선의 양수인이 받는 불이익이 막대한 경우에는 제재 처분은 제재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게 봐야 된다. 절충설적 견해를 취했습니다. 판례로 가도 상관없겠어요. 식품위생법 78조 1항에 보면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단서에서 선의인 경우에는 승계를 부정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 판례는 제재 사유의 승계가 원칙이기 때문에 선의임은 양수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석유판매업
등록은 대물적 허가고 사업정지는 대물적 처분이기 때문에 제재처분의 승계를 인정한 판례가 있어요. 육아보조금 반환 명령은 대인적 처분으로서 양수인의 책임 범위는 지승계 후 본인이 부정수급한 돈만 토해내면 된다는 거예요. 양도인이 그 전에 부정수급한 것까지 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것도 최근 판례입니다. 승계 규정, 제재 사유 및 제재 처분 절차의 승계 규정을 둔 취지, 입법 취지는 제재 처분의 면탈 방지예요. 악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승계가 원칙인 거예요. 승계인에게 이와 같이 선의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우고 있어요. 즉 승계인인 양수인이 스스로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재 사유는 승계가 되는 겁니다. 승계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 처분의 효과는 새로운 사업자, 얘가 양수인이죠.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고 단서의 새로운 사업자, 즉 양수인이 전 사업자, 얘는 양수인이 전 사업자, 즉 양도인에게 제재 처분이 있는 것이나 위반 사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선이 몰랐다면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재 사유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요. 이런 지휘승계 또는 식품인쇄법 78조처럼 제재 효과의 승계 규정은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다? 판례는요. 승계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왜? 제재 처분을 면탈하는 것을 제재 처분을 면탈하기 위해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승계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승계를 받고 싶지 않으면 즉 단서에 따라서 승계를 받고 싶지 않으면 선임을 양수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본인이 양도인의 위반 행위를 몰랐다. 이걸 스스로 입증하는 경우에만 제재 처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꼭 알아둬야겠죠. A급 주제입니다.